이 투자회사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 회장이 경제는 전쟁 중이라고 지적하면서 스몰 비즈니스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스몰 비즈니스는 미국의 근간이며 코로나19 사태 속에 미국이 스몰 비즈니스에 빚을 졌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몰 비즈니스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에는 퀀텀 F&A의 최운하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워런 버핏 회장의 이 스몰 비즈니스를 적극 지원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걸 보면은 저희가 미국에 사는 것이 상당한 그 축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하나는 그 재계에 있는 분들이 우리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을 포함해서 이 사회나 경제, 정치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그 비전을 제시하고 그럴 때마다 대화를 하시는 그런 모습들은 참 그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이 버핏 회장이 얘기하신 이 부분은 참 그 저희가 생각할 점이 많은데 왜 빚을 졌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부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팬데믹이 와가지고 그 셧다운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많이 했잖아요. 락다운을 많이 시켰는데 그 락다운을 하지 않았더라면은 세계가 이 팬데믹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제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이 락다운은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것을 그 국민적인 저항이나 뭐 어떤 그 반발하지 않고 물론 뭐 일부 좀 이렇게 프로테스트를 하시는 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국가적 차원에서의 어떤 그 정책을 받아들이고 수긍해 주시는 이런 수많은 그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그 이후에 미국 경제가 몰락하지 않고 또 세계 경제도 몰락하지 않고 지금 대기업들은 뭐 아주 승승장구 잘 나가는 기업이 많고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대기업들의 잘 되는 부분 또 미국 경제가 살아있는 부분이 이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의 희생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시각을 반영해 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그 재계를 대표하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은 참 그 따뜻한 얘기고요. 네, 또 네. 그 앞으로의 사회 정책을 위해서도 미국이 역시 그 어두운데도 계속 보호가는 그런 사회다. 이런 점에서 저는 그 상당히 그 버핏 회장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하고 네. 또 그것 때문에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살 맛이 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네, 네. 네. 자, 연방의회에서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패키지가 타결됐다라는 소식이 지금 전해졌는데요. 저희 뉴스 시간을 통해서도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 지원안은 뭐 PPP 등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만은 금액적인 면에서 최운하 대표께서 보시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일단 뭐 금액이 어느 선이 적정하냐 하는 부분은 이제 사실 수학이라기보다는 거의 감에 의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은 뭐 팬데믹 상황이 우리 역사에 우리가 살아있는 역사에 겪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예. 이제 그것을 정확한 그 숫자로 계산하기는 어려운데 이번에 나온 그 지원안에 이제 9천억 달러의 내용을 보면은 1차 그 케어스 액트에서 나왔던 부분에서의 학습 효과를 많이 반영한 걸로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특히 PPP, 그 다음에 그 연방 실업 그 보조 연장 이런 부분들을 보면 1차 때 했던 내용들에서 나갔던 금액 이런 것하고 이제 거기서 그걸 바탕으로 책정을 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번에 9천억 달러에서 나오는 지원안은 그런대로 많은 그 검증을 통해서 계산된 숫자라고 보이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양당이 다 그 서로 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양당이 서로 이견이 없죠. 그래서 이견이 없이 지금 잘 통과될 걸로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뭐 충분하게끔 그 충분하다는 게 그 받는 분들에게 충분하다는 뜻은 아니고요. 받는 분들은 뭐 아무리 해도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경제가 숨을 그 특히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숨을 쉬시는 데는 어느 정도 그 기본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추세라면은 이 추가 지원책이 좀 뭐랄까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과연 연방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설까요? 여기는 지금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연방의회가 이번에도 분리되는 것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제 공화당이 내세우는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적은 정부, 그 다음에 그 중립 예산, 그러니까 한마디로 적자를 내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정부 빚이 너무 늘어나는 것이 안 된다. 하는 것도 나름대로의 그 중장기의 악영향을 생각하는 그 견해가 강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연방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가에 있어서는 답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민주당은 이번에 바이든 그 후보 이제 당선인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번 그 3차 구제안은 그냥 뭐 다운 페이먼에 불과하다. 앞으로 이제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는 계속 그 추가 지원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셨지만 네. 의회가 지금 아직 그 상원이 이제 조지아주에 두 자리가 남아 있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만약에 공화당 쪽에 한 석이라도 가게 되면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하원과 상원이 나눠지게 되는데 그랬을 때 그 공화당의 경제 정책 부분이 반영이 안 될 수가 없어서 상당히 그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가능성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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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새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 스몰 비즈니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십니까? 네, 바이든 당선인이 이제 생각하시는 부분은 그 지금 지원안에 거의 뭐 함축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이든 당선인이 되고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은 사실 스몰 비즈니스 쪽에는 하시기가 조금 힘드실 거예요. 더. 네. 왜냐하면 공화당 정책은 가능하면 규제를 없애고 또 세금도 줄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그 여건을 쉽게 만들어주는 정책인데 비해서 민주당은 원리 원칙을 좀 지키고 또 환경 문제라든지 또 사회 그 문제, 예를 들면 기업들이 소수적 약자에 대해서 보호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데 대한 또 금융권도 규제를 많이 받아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바이든 당선인이 이제 되시고 나서는 스몰 비즈니스에게는 그 더 잘 될 거다라고 기대하는 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이제 좋은 부분은 공화당은 그 예산 그다음에 재정 정책 때문에 지원금을 많이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정당이고 민주당은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어려움에 빠진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쪽 부분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된 것이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민주당은 사실 이 행정명령을 좀 철저하게 준수해야 된다라는 기조를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뭐 한두 달만 견디면 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은 또 현실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은 것 같아요. 이 새로운 행정부는 경제를 감안할 때 이 행정명령, 코로나19 행정명령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이 부분은 이제 그 대선 과정에서의 그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후보 간의 그 상당히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부분이죠. 그리고 네. 이제 민주당과 그 바이든 후보가 지속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게 그 지적했던 부분이 뭐냐면, 정책이 전략이 없었지 않느냐.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의 중장기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없었고, 또 한다 그랬다가 안 한다 그랬다가 뭐 어디는 해도 되고 어디는 안 해도 되고 이러한 그 좀 행정 명령이 갈팡질팡하는 속에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제하는데도 그 효과를 못 거뒀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는 더 나빠졌다. 이제 이런 기조들을 계속 유지를 해왔던 면에서 바이든 후보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걸 코비드 19 사태를 해결할 거냐에 대한 그 명령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하나는 적어도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일사불란한 그런 행동을 하겠다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정치인들이나 뭐 그 아니면 행정 관료들이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의료 방역 당국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라야 된다 하는 그 점이 또 강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의료 방역 당국의 지금 정점에 서 있는 게 미국 같으면 이제 CDC가 되겠는데 그 CDC가 얘기할 때 나오는 그 근거를 중심으로 연방 차원에서 모든 50개 주 정부와 공조 체제를 이루면서 대처를 해나갈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연방준비제도가 이번에 정례회의를 통해서 제로 금리를 유지를 했거든요. 이건 어떤 걸 의미하고 있을까요? 네, 이제 올해 마지막 회의였죠. 예. 마지막 회의였고 이틀간 회의였고 이제 끝나고 나서 그 파월 의장의 또 기자회견도 있었는데
뭐 예상대로 뭐 거의 100% 예상을 했던 것은 이제 그 제로 금리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근데 관심을 갖고 있던 것은 뭐였냐면은 양적 완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앞으로에 대한 가이던스를 좀 내놓지 않을까 이렇게 봤는데 역시 예상대로 그 양적 완화에 대해서도 변함없이 계속 양적 완화를 유지하겠다라고 네. 확실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주 농담 같은 얘기를 하셨죠. 이제 그렇게 자꾸 양적 완화를 하고 지로 금리가 유지되기 때문에 뭐 주식에 투자해도 좋지 않느냐 뭐 이런 그 농담 같은 얘기도 나왔는데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연준이 바라볼 때는 경제가 상당히 그 힘든 상태를 아직까지 있다. 이 말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백신이 나와서 내년 초나 내년 중반쯤 가서 그 집단 면역이 될 때쯤 되면은 경제가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지만 그렇더라도 그 기간까지는 굉장히 힘들 거고 그 이후에 회복을 완전히 할 때까지도 시간이 걸릴 거다는 그러한 연준의 현재 경제에 대한 진단을 잘 반영해 준 그러한 그 회의 결과였다고 평가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퀀텀 FNA의 최은하 대표이셨습니다.